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광주 군공항도 받아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광주시가 무한 군민을 설득할 수 있는 진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새 정당 후보들의 치열한 각축전이 펼쳐지고 있는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 토론회가 열렸는데 각종 의혹들을 두고 새 후보가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전국을 휩쓸고 있는 벼멸구 피해와 관련해 송미령 농림부 장관이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겠다고 국정감사장에서 말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캠핑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수십억의 사업비를 들인 캠핑장이 지어진 지 1년이 넘도록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남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해 목포대와 순천대를 통합해 설립하는 통합의과대학으로 무게를 실었습니다. 군공항 민간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광주 민간공항 무한 이전에 이견이 없는 만큼 군공항도 받아야 한다면서도 다만 광주시가 무한 군민을 설득할 수 있는 진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김 지사는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1도 1대학 방침을 내세운 데다 의과대학을 둘러싼 전남 동서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학년도에 의과대학 신입생을 배정받지 못하면 전남에 국립의과대 설립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란 위기감도 대학 통합의 무게를 싣게 만들고 있습니다. 26학년도에 배정받을 때도 우리가 정부에 강하게 더 요청할 수도 있고 명분이 확실하다 더 이렇게 생각이 돼서 김 지사는 목포대와 순천대도 통합에 대한 필요성과 방향성을 인식하고 있어 원론적인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 대학 총장을 직접 만나서 의견을 교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김 지사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행정적, 절차적 대학 통합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선언적 통합이라도 하자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대학 통합을 통한 의대 설립에 전남도의 방점이 찍히면서 순천대의 불참으로 맥이 빠진 의대 공모 용역도 덩달아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잘 여의치 않을 때는 공모제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추천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광주 시민단체 연합회가 성명을 통해 환영할 만한 시설이 아닌 점을 언급한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 민간공항 무한 이전에 이견이 없는 만큼 군공항도 받아야 한다며 다만 광주시가 무한 군민을 설득할 수 있는 진솔하고 진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그 설득을 어마어마하게 어떤 요구를 조건을 내걸고 꼭 설득을 하겠다는 그런 뜻보다도 정말 진솔하게 무한 군민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진솔하게 진지하게 이 문제를 접근을 한다면은. 한편 김 지사는 정부가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하고 피해 지역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주문화방송이 창사 60주년을 맞아 오늘 밤 특집 뉴스를 선보입니다. 광주 MBC는 오늘 밤 뉴스데스크 시간을 통해 되돌아본 광주 MBC 60년, 타이거즈와 함께한 43년, 지역과 함께한 선한 영향력, 나와 광주 MBC 등을 보도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늘 창사 60주년 기념식에서는 44년 전 1980년 5.18 때 광주 MBC가 내보낸 보도와 관련해 입장을 내고 이를 뉴스데스크 시간에 보도할 예정입니다.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절기 할로윈 오늘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습니다. 자세한 가시거리 살펴보시면 해남 90m까지 좁혀져 있고요. 화순 160m, 장성도 200m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가운데 광주 공항에는 저시정 경보도 내려졌습니다. 항공기와 선박 운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안개 구름도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전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1mm 안팎의 약한 비가 지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오전 중에는 안개도 짙고 구름도 많은 가운데 다소 흐린 듯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오후 들어서는 점차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출근길 기온은 14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한낮 기온 23도로 어제 낮 기온보다 3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파전으로 경쟁이 뜨거운 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법정 토론회가 광주 MBC에서 열렸습니다.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새 후보는 토론회에서 상대방의 약점과 여러 의혹들을 제시하며 열띤 설전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자유주제로 진행된 주도권 토론에서 3명의 후보는 열띤 공방을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장세일 후보는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에게 학도호국단 총학생장 이력과 영광 거주 여부, 유사사무실 운영 의혹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유사사무실 운영을 해서 고소 고발을 당하셨나요? 고발을 당하셨나요? 어떤 내용이 어떻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진보당 이석화 후보에겐 20년 전 음주운전 사실을 사과하라며 과거 전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음주운전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간략하게 좀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전 음주는 변명의 여지 없는 제 불찰입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장현 후보도 장세일 후보에게 역증여 등을 질의하며 맞섰습니다. 장세일 후보 장녀가 15살 때 토지를 매입한 후 아버지에게 증여했는데 이 과정에서 딸이 빚까지 떠안게 된 경위를 따져 물었습니다. 딸이 아버지에게 증여를 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빚은 그 집을 지을 때 졌던 대출은 딸이 지고 있어요. 네. 자, 이거 통상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하지는 못했고요. 마지막으로 주도권 토론에 나선 이석화 후보는 두 후보의 주도권 토론을 보면서 암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장현 후보에겐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공약이 있는지 물었고 장세일 후보에겐 학생복지와 교통복지 정책이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영광군 버스와 택시 교통복지 공약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천원버스를 운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준공영제로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영광 국민들에게 꼭 하도록. 새 후보가 공통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현금성 공약에 대한 검증도 이루어졌습니다. 새 후보는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제공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재원 확보에는 모두 영광에서 매년 남는 예산인 순세계 잉여금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열 선거운동으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을 해결할 방안으로 통합과 투명한 리더십을 통해 영광 화합의 시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석화 후보는 365일 운영되는 어린이 공공병원 개설과 우리마을 요양원 건립 등을 약속했고 장현 후보는 청렴 군수실 운영과 왕진버스 운영 등을, 장세희 후보는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연금 정책과 어르신 건강복지타운 조성 등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원전에서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한 빠르고 멀리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광 한빛원전의 경우 유일한 대피도로가 편도 1차로였던 탓에 위험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10여 년 만에 새로운 대피도로가 완성됐습니다. 주연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왕복 4차선으로 시원하게 뚫린 직선도로. 차량 진입을 막고 있는 구조물을 치우고 달려 도착한 곳은 한빛원전이 위치한 영광군 홍농읍입니다. 총 길이 5.6km. 한빛원전에서 법성면, 영광읍 방면으로 빠져나오는 새로운 비상대피로입니다.
2015년에 공사를 시작한 법성 홍농간 국가지방도가 완공됐습니다. 원전 비상대피로 역할을 할 이 도로가 완전 개통되면 대피 시간은 기존 14분에서 6분으로 확 줄어듭니다. 교통 흐름이 끊기지 않게 신호등 없이 회전교차로로만 연결했습니다. 주민들은 오랜 수건이 해결됐다며 반깁니다. 빨리 개통도 기다렸죠. 왜냐면 그동안 이 도로가 1차선이라 좀 사고도 많이 나고 겨울에는 저수지로 들어가고 막 논으로 들어가고 했거든요. 차가 서로 막 합치려고 하다 보니까요. 속도도 못 내고 엄청 때르시로 밀리고 그랬지. 지금은 저거 개통하니까. 새로운 원전 비상대피로는 막바지 정비 작업을 거쳐 오는 9일 오후 5시부터 전면 개통됩니다. 지역 주민과 원전 종사자들의 교통 편익 증진과 원활한 물류 수송, 관광객 유입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의 4차로 확장을 건의한 결과 8일에는 대대적인 개통 행사도 열립니다. 하지만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완공된 대피도로 넘어 원전까지 2.7km 구간은 여전히 편도 1차로의 외길입니다. 마을이 밀집해 있고 초등학교도 위치해 있지만 원전 내부 도로로 구분된 탓에 이번 비상대피로 공사에서는 제외됐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돼야 할 것은 안 되고 좀 늦춰져도 될 것은 좀 되고 그런 거예요. 만약에 무슨 급한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은 어디 오고 갈 데가 없어요. 전남도는 한수원 측과 협의해 재난 방제 도로를 서둘러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무분별한 영장 발부 실태가 지적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최근 5년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통계를 보면 검찰이 신청한 대로 발부해준 경우가 91%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일부만 인정해 영장을 발부한 것까지 더하면 검사가 청구한 영장의 99%를 발부한 것으로 나타나 영장 제도의 존재 의미 자체가 사라진다고 비판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작전주를 알려주겠다며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44살 남성 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아버지가 장군이라 작전주를 알고 있다며 지인 4명을 속여 3억 7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60대 남성이 뒤따라오던 차에 치여 2차 사고로 숨졌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 5지구대에 따르면 어제 오전 5시 40분쯤 호남고속도로 장성분기점 인근에서 62살 광모 씨가 몰던 스타렉스가 고장으로 갓길에 멈춰 있던 25톤 화물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도로에 떨어진 잔해물을 치우던 곽 씨는 뒤따라오던 SUV 차량에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람을 미처 보지 못했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광주 광산구 송정동의 한 빌라 4층에서 불이 나 60대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40여 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첫날인 어제 의원들은 이상기후 속에 농민들의 피해와 관련해 질의를 쏟아냈는데요. 정부는 이 같은 농가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고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안준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수확기 대비 20% 가까이 하락해버린 쌀값. 지난해 정부가 쌀 수요량 산출 방식을 갑작스럽게 변경한 것이 쌀값 폭락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여론을 우려한 정부가 의도적으로 쌀 수요량 통계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양곡관리법 개정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또
의도적으로 쌀값 하락을 유지한다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남 19,600여 헥타르에 달하는 벼멸구 피해 농가들의 보상에 대한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쌀값 통계 조작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벼멸구 피해는 농업재해로 인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내일까지 벼멸구를 재해로 농업재해로 인정할 예정입니다. 지원금 교부는 11월 초가 되면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처음에 말씀 주신 쌀 소비량에 대해서는 전혀 통계에 대한 저희들이 조작 그런 건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국회 첫 국감에서는 이상 기후로 인해 치솟고 있는 배추 등 농수산 물가에 대한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현재 농수산 물가 상승의 문제 해결을 할당 관세 0%의 수입 정책에만 기대는 것보다 비축 창고 확충 등을 통한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한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무, 양파, 대파, 감자에 배추까지 할당 관세 적용해서 수입하는 이런 대책 없는 농업으로 가는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국정감사 첫날 이상기후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질의와 요구가 쏟아진 가운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앞으로 4주 동안 계속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여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기한이 지난 5일로 종료됐습니다. 2년 동안 접수된 7천여 건의 신고 가운데 최종 결정된 건 10%도 되지 않는데요.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도 국회에 표류 중이어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김단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2년부터 2년 동안 접수된 여순 사건 관련 신고는 7,465건. 희생자 유족 신고가 7,200여 건, 나머지 100여 건은 진상 규명 신고입니다. 조사 종료 시점인 지난 5일 기준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마친 건 708건, 전체 9.4%에 불과합니다. 아직 6천 건 이상이 처리되지 못한 채 실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에 남아있는 겁니다.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도 상당했습니다. 신고부터 결정까지의 평균 기간은 523일. 전라남도 실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뒤로도 200여일 넘게 중앙위원회에 계류됐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에 따르면 중앙위원회는 90일 안에 희생자 유족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안정된 상태로 놔두기 위해서는 이게 법률적으로 기간 연장이 확실하게 돼야 된다. 여순 사건 조사 기한과 신고 접수를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지난 6월부터 4차례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모두 국회에서 표류 중입니다. 김문수, 주철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에서 논의된 게 전부이고 나머지 의원들의 개정안은 심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개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또 개정안을 만들면 조사 기한을 다시 연장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올해 안에 전라남도 실무위원회는 진상규명에 대한 조사 기한이 끝났을 뿐 희생자 유족에 대한 조사는 여순 사건 위원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10월 4일까지 계속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담비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제12대 광주도시공사 사장으로 김승남 사장을 임명했습니다. 임원 추천위원회 심사와 시의회 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된 김 사장은 19대와 21대 국회의원 등 30여 년간 정당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광주시는 김 사장이 중앙부처 등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첨단 3지구와 에너지밸리 등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에 열린 청문회에서는 김 사장의 전문성과 임기를 끝까지 마칠 수 있을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광주시가 차기 광주시 1금고의 광주은행을, 2금고에는 농협은행을 각각 선정했습니다. 금고 선정 심의위원회는 어제 각계 전문가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금융기관의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전성 등 5개 분야를 평가해 1금고의 광주은행을, 2금고의 농협은행을 선정했습니다.
다음 달 운영 약정을 체결하면 시금고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4년 동안 8조 2천억 원 규모의 예산과 기금을 관리합니다.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캠핑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대구 남구의 한 캠핑장은 1년 넘게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70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됐는데 텅 빈 캠핑장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혈세가 또 낭비되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변예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캠핑장 입구에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개장 전까지 외부인의 출입과 이용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애초 지난해 6월 개장할 예정이었지만 1년 넘게 문이 닫힌 대구 남구 앞산 해넘이 캠핑장입니다. 나 계속 이거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그 며칠 전에도 저 전망대 와가지고 우리 여기 한번 가보자 하고 그랬는데. 캠핑 시설이 문제였습니다. 같은 대구 남구청 안에서 소관 부서별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주관하는 공원 녹지과는 캠핑 시설을 옮길 수 있는 시설물이라 주장했지만 준공 허가를 하는 건축과는 건축물로 봤습니다. 남구청은 결국 관련 법에 따라 야영장으로 등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 위반 논란에 지난해 8월 감사원이 감사에 나섰고 개장은 기약 없이 미뤄진 채 유지 관리비만 계속 쓰였습니다. 대구 남구는 지난해 7월부터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 무인용역 관리비까지 매월 33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9월까지만 들인 돈이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캠핑장에 기간제 근로자 2명, 9월부터 11월까지는 반려동물 놀이터에 공공근로자 1명을 고용해 시설 관리를 맡겼습니다. 인건비에만 1,600만 원이 또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캠핑장을 이제 곧 오픈 할지 안 할지 이제 약간 좀 그걸 결정하는 시기였거든요. 시설을 관리하는 인원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남구청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책임지고 있는 행정 담당하는 사람들이 좀 열심히 뛰어야죠. 뛰어가지고 이미 만들어 놓은 시설을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결과는 이달 나올 예정이지만 언제 문을 열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시정 조치가 내려온다면 그것도 빨리 관하고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영향을 발휘해가지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7억 원을 들여 만들어 놓고도 1년 넘게 문도 열지 못하는 캠핑장. 행정당국이 법 적용을 꼼꼼히 파악하지 못해 소중한 혈세만 낭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이전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나주 빛가람동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16개 공공기관 임직원과 빛가람동 주민들의 상생 발전을 위해 매년 열리는 이번 행사는 기관별 사내 동아리와 지역 공연단의 무대, 시민 체험 행사와 사회적 기업 상생 마켓 등으로 채워집니다. 광주문화방송은 어제 오후 전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문화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식에서는 광주문화방송 김낙곤 사장, 전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인용 원장 등이 참석했고 광주문화방송과 진흥원은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해 전남형 융복합 콘텐츠 발굴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어느덧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 한로입니다. 오늘 출근길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해남의 가시거리는 100m도 채 안 되는 상황이고요. 화순 160m, 장성 200m 등으로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나 자욱한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광주공항에는 저시정 경보도 내려진 가운데 항공기와 선박 운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안개가 짙은 가운데 구름도 가득한
상태입니다. 전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전 중에 1mm 안팎의 약한 비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날이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오르겠습니다. 출근길 기온은 14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한낮 기온 23도로 낮 기온 어제보다 3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일교차는 10도가량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영암 13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24도로 예상됩니다. 구리의 낮 기온 26도, 순천의 낮 기온 25도 안팎으로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어지겠고요.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